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3선거구 출신 도의원 김상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항상 즐거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99.9 계속 앞으로도 경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죠. 요즘 교육 문제를 놓고선 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일 텐데요. 의원님께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의 학생들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학생들을 초, 중, 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게 어떤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번 2010년 6월 2일에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확인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인되어진 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거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차원을 구현하는 1단계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헌법에 보면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 국가가 역할을 감당하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광역 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5대5 형태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광역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할까요? 지금 개정안 부분에 고등학교를 빼고 초, 중으로다가 잡았을 때 내년에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약 30% 정도를 분담한다라고 했을 때 900억 정도가 나오고요. 2012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약 한 2,2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처리가 그리고 10월 임시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처리가 보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직접 그 발의의원으로서 그 농림수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들을 함께 참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되고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다가 유보하는 형태에서 아침 10시 반에 진행된 거가 밤 12시에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저희는 분명 상임위원회 활동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확인되어진 무상급식이 실시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11월 9일 본회의에 정기회의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제정을 요구하시면 그 조례안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가 농림수산위가 농촌의 인원들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상급식은 농림수산위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경기도의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 평생교육국에 소관되어진 가족 여성위원회의 조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교사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인권조례를 통과를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교권, 그다음에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입장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와 학생 지도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적응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는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3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가 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교사들도 대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가 현장에서 분명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학생인권 조례 효력에 관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의 한 학교에서 또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던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인 주체로서 쓰는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무엇을 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는 거에 대상으로다가 받아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일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관계자나 또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의 인식 전환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또 교사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원 심야 교습 문제도 한번 다뤄보죠. 학원 심야 교습이 기존에는 초중고별로 차등을 둬서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모두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변칙적인 과외방이 운영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경기도가 과외학습 시간을 10시로다가 정리를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 자율학습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학원 과외 시간이 정리되어지는 형태를 취할 때 이 문제도 3월 1일 날 같이 학생 인권 조례하고 시행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6개월 동안 남아있는 이 시간에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올바르게 자리가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 부족하고 또 아직까지 의원으로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초선 의원입니다. 지역 열심히 살피면서 경기도에서 수원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열심으로 노력하는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김상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